네, 그래서 우리가 저기 이제 자기장 하에서 우리가 그런 그 에너지의 그 변화가 과연 이제 관측할 만한 어떤 그런 것인지, 그래서 이제 그런 조건으로 일단 자기장이 이제 큰 경우와 자기장이 크지 않은 경우, 지금 한 게 이제 자기장이 크지 않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이쪽 저기 넘버 부분에서 이제 그런 이제 큰 값을, 에너지의 큰 값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를 이제 봤는데, 그리고 이제 m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제 궤도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이제 가능성이 생겼고, m이 0보다 큰 경우에는 이제 궤도가 형성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궤도의 그 이제 그 크기가 대강 한 이 정도로 결정된다 하는 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퀀텀 홀 이펙트에 다가가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란다우 레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자기장에 가해진 자유전자에 대한 이론이에요. 이것도 이제 그거까지 이제 하고서 결국 이제 퀀텀 홀 이펙트가 이 란다우 레벨로서 이제 양자적으로 이제 저기 설명이 되고 있으니까. 이 란다우라는 사람은 러시아인데,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가 저기 굉장히 20세기 초에 들어오면서 뭐 이제 우여곡절이 많았죠. 뭐 혁명을 해서 막 이제 어떤 그 정치 제도가 바뀌고 뭐 하면서 그 시기에 이제 태어나서 엄청난 그런 이제 그러면서 나서 이제 그 이제 뭐 공산 정권이 들어서고 뭐 하면서 그런 굉장히 혼란한 시기에 러시아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고, 이 사람이 워낙에 하여튼 뭐 다른 개인사는 잘 모르겠는데 그 굉장히 이제 스마트해서 여러 분야의 그 이론을 많이 썼고, 그다음에 책도 많이 쓰고 뭐 하여튼,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20세기 후반 중후반에 어떤 그 세계가 이제 갈라졌잖아요. 그 이제 어떤 이념에 의해서 뭐 저기 공산 진영하고 이제 그렇지 않은 진영하고 갈라지면서 좀 이제 좀 더 이제 과학자들끼리 어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더 많았으면은 좋았을 텐데, 하여튼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뭐 하여튼 러시아 내에서 엄청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이 러시아를 대표하는 이제 소련이죠. 소련을 대표하는 그런 이제 물리학자고, 뭐 이제 뭐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이제 대단한 이론들을 많이 이제 이 사람이 했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솔리드 피직스에서 많이 저기 인용하는 그 이제 부분이 이제 요 란다우 레벨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제 이걸 기술할 때 자기장이 가해지는 프리 일렉트론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리 일렉트론 언더 매그네틱 필드에 대한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제 앞에서 봤지만은 이제 모멘텀이 이제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걸 계산할 때 여기 이제 A를 어떻게 잡냐 하는 거에 따라서 계산의 그 어떤 요것에 전개했을 때 그 결과가 뭐 복잡해지냐, 좀 상대적으로 좀 간단해서 좀 핸들하기가 편하냐, 뭐 이런 어떤 차이점이 생기는데, 그래서 여기서 A를 갖다가 뭐 이전에 그 했던 그런 저기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1에 뭐 R 곱하기 B 앞에서 했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bx의 y 이렇게도 이렇게 정해도 b 이꼴 컬 a를 만족해요. 그래서 앞에서는 우리가 a가 아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r 곱하기 b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걸 따르면은 b가 bc가 될 때 어떻게 되냐면은 b가 bc가 될 때 a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 구하면 되죠. bc가 될 때 a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의 r이 x yz의 r이 x y z이고 b가 이제 0, 0, b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제 구해 보면은 x일 때 yb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x일 때 yb고 마이너스 2분의 1에 x일 때 yb 그 다음에 y일 때 마이너스 y일 때 마이너스 xb 더하기 y일 때 마이너스 xb 이렇게 그래서 g일 땐 0이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분의 yb의 x 더하기 2분의 xb의 y 이렇게 이제 정해져요. 이제 이걸 따르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이 좀 뭐 간단하게 보이지만 또 복잡하죠. 하여튼 요 조건에서 벡터 포텐셜을 이렇게 잡으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요 B의 요 조건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요 포뮬라를 이용해서 벡터 포텐셜을 잡으면은 벡터 포텐셜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항이 지금 두 개잖아요. 가능하면 항 하나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러게 과연 되겠냐 하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줘도 돼요. 그러면 이제 벡터 포텐셜로서의 어떤 이제 자격이 되려면은 이제 이걸 만족해야죠. 그죠? 벡터 포텐셜로서의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이제 보려면은 요것이 이제 로테이셔널 해서 이제 컬 했을 때 어떤 0이 안 되는 어떤 B가 나오면 되는데 이 B는 바로 이거죠. B지 이렇게 된 지금 지방향으로 보여주는 B를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뭐 사실 복잡한 건 아닌데 항이 두 개라는 어떤 그런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항이 두 개인 어떤 그런 벡터 포텐셜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다시 말해서 벡터 포텐셜이 유니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A가 사실은 유니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도 이걸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한번 볼까요? 실제로 그렇게 되나? 컬A를 한번 해보면은 x, y, g의 라운드 x g에 그 다음에 a가 x는 0이고 y가 bx예요. 그죠? g는 0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보면은 x의 경우는 0이고 y의 경우에 x의 경우에 이렇게 0, 0, y의 경우에 0, 0, g의 경우에 이거 마이너스 이거죠. 이 경우에 라운드 x에 bx가 되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건 bx는 b만 남죠. 그러니까 이 벡터의 b
이렇게 해서 이걸 만족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벡터 포텐셜을 보통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서 벡터 포텐셜을 구성하는데 그걸 구성해 봤더니 이제 요 조건 하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된 벡터 포텐셜을 요 조건 하에서 이제 집어넣어서 구해 봤더니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좀 복잡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걸 이제 생각해냈어요. 이거 생각해내서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결국 궁극적인 거는 여기서 나온 거니까 여기에서 이게 나온 거죠. 이렇게 하는데 유니크하지가 않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거 나올 때 이렇게만 되는 것이 유니크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 중에 이것도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이제 저기 컬A 해서 이제 저기 B가 이제 G 방향으로 향한 그게 나올 수 있느냐 봤더니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는 항이 두 개인데 여기서는 항이 하나니까 이걸 이용하기보다는 이걸 이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걸 다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항이 하나로서 이제 이걸 좀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2분의 1에 B 플러스 2A의 제곱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1에 px의 제곱. 그다음에 여긴 요건 y만 있으니까 요건 그죠? 요거는 y만 있으니까는 플러스 py 플러스 2b bx죠. 2 곱하기 a니까 2bx 이렇게 그래서 요것의 제곱 이렇게 되고 플러스 pz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는 요거는 2n분지 1에 px의 제곱 py의 제곱 이렇게 되고 더하기 2배 2px의 py 더하기 이제 2 스퀘어 b 스퀘어 x 스퀘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돼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웨이브 펑션을 이제 요것에 대한 아이겐 펑션을 결정하고자 할 때 이제 아까 우리가 처음부터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어떤 그 저기 예측에 의해서 웨이브 펑션 미리 구해서 여기다 대입시켜서 하는 방법이 더 편하죠, 사실은. 이미 구했으니까. 근데 이제 구하는 어떤 이제 방법의 크라이터리언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 요게 이제 하밀토니언이니까 요게 이제 H인데, 요 H하고 PX하고 이제 저기 커뮤트하냐를 보면은 PX하고는 커뮤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PX하고 보면 여기 X가 또 있잖아요. 이렇게. 안 되는데, H하고 PY하고는 커뮤트하느냐? 커뮤트하죠. 여긴 PY 제곱만 있고 나머지는 PY 관계되는 거 없으니까. 그죠? PY도 커뮤트하고, 그 다음에 H하고 PZ도 커뮤트하느냐? PZ도 요거밖에 없죠. 딴 거 없죠. 그러니까 커뮤트해요. 커뮤트하니까 따라서 이제 사이물토니어스 아이겐 스테이트를 이제 H하고 PY, PG의 그 저기 사이물토니어스 아이겐 스테이트를 이제 구할 수가 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컨스트럭트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사이물토니어스
h하고 py하고 pg가 이제 pg의 사이물토니어스 아이겐 스테이트를 콘스트럭트 할 수 있다. 그죠?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그럼 요것의 아이겐 밸류를 어떻게 할 거냐도 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은 어떤 웨이브 펑션에 콘스트레인트를 줬는데 그것이 그 콘스트레인트와 관련되는 어떤 성질만 아니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웨이브 펑션의 어떤 주기성을 줘갖고 어느 주기에서 웨이브 펑션이 뭐 0이 돼야 하는 어떤 뭐 피리아딕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고 뭐 해서 콘스트럭트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웨이브 펑션이 하밀토니안하고 이제 연산을 해서 뭐 그 아이겐 밸류를 구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그냥 쓰면 돼요. 그 대신에 우리는 뭘 얻냐 하면은 그런 피리어딕 바운더리 컨디션에서 그 웨이브 펑션이 가지는 양자수를 구해낼 수가 있는 거지. 콘스트레인트에 의해서. 근데 그것이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뭐 에너지 값이 변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뭐 저기 관련되는 뭐 앵귤러 모멘텀이 변하느냐 아니고 그렇지만 그렇게만 되면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저기 그 웨이브 펑션으로부터 찾아내고자 하는 중요한 성질들이 변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콘스트레인트를 줘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결국 이제 우리가 홀 이펙트 설명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전류를 흘리는 거니까 여기서 시료에 대해서 전류를 흘리고 그다음에 이 사이에 전압을 재는 거니까 그게 다예요. 그게 다니까 여기 평면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XY 평면상에서. 그러면 G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죠? 우리가 요게 바로 우리가 이제 홀 이펙트를 측정하고자 하는 샘플이에요. 샘플이면 전류 갖다가 이렇게만 흘리니까 물론 여기 두께가 있어갖고 G 방향으로의 어떤 것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가 가봐야 여기 또 좁은 지역에서 뭐 얼마나 그 그 에너지에 영향을 주겠냐는 거죠. 우리가 디텍트하고자 하는 그 성질에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choose 아이겐 of PG 아이겐 밸류를 갖다가 를 제로로 하는 거예요. 제로. 아이겐 밸류를 제로로 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G 파트는 컨스탄트라는 얘기죠. 컨스탄트. 왜냐하면 지금 저기 요 파트의 웨이브 펑션이 콘스탄트가 돼버리면 거기서 저기 G 디펜던스가 없으니까 하밀토니안을 적용했을 때 G 디펜던스가 없으니까 0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저기 이제 G 관련되는 파트는 이제 콘스탄트를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XY만 남는데 그러면 이제 Y의 경우에 지금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얻고자 하는 거는 이쪽 X 방향에 이제 저기 전위차가 생기는 거니까 Y 방향도 크게 어떤 그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 Y 방향의 경우도 우리가 아까 했듯이 저기 2n분의 P제곱 그걸 그대로 그냥 유지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choose 아이겐 펑션 Py with
아이겐밸류 h 바 k 이렇게 h 바 k가 되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요 웨이브 펑션이 그 y와 관련되는 웨이브 펑션 파트가 e to the i k y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그죠? 여기는 이제 웨이브 펑션이 콘스탄트면 되는 거고. 이렇게 웨이브 펑션이 콘스탄트니까는 이거는 뭐 그냥 단순히 상수로 곱해지는 거니까 드러나지가 않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익스포넨셜 IKY 이렇게 아이겐밸류가 H 바 K니까 사이가 익스포넨셜 IKY가 되게 그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되면 이제 사이를 정할 수가 있죠. 사이가 이제 Z 방향 쪽은 이제 콘스탄트니까 XY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사이를 갖다가 어떻게 정하냐면 이제 Z 방향 쪽으로는 이제 상수니까 그거는 뭐 생각할 필요 없고 XY 쪽만 생각하면 되고 이것이 E to the IKY 이거 E to the IKY 곱하기 X 방향 쪽만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하면 되는 거 이렇게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하면 얼마나 편해요. 이거를 이제 여기다 연산을 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걸 놓고서 이제 H 사 이꼴 이 사 이걸 이제 푼다 이거죠. 이걸 넣어서 이 이퀘이션을 풀면 되죠. 그렇게 하자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과정들이 아까 뭐 얘기했지만은 이제 퀀텀 홀 이펙트를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적인 이제 핵심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그 자유전자니까 움직일 수 있는 자유전자니까는 하밀토니안의 포텐셜 텀이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단순히 이제 요거만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퀀텀 홀 이펙트를 측정하는 측정 조건을 생각해 보면은 측정 조건은 이제 그 샘플이 필요하겠죠. 샘플이 필요한데 샘플을 보통 이렇게 해요. 실제로 준비할 때 이렇게 뭐 네모나게 그러니까 홀 이펙트 측정은 이제 스탠다드가 이 네모나게 하는 거고 책에서도 그렇게 돼 있죠. 책에서도 이제 그 뒤에 퀀텀 홀 이펙트를 측정하는 그 샘플의 모양이 나와 있죠. 거기에 256쪽에 샘플의 모양이 나와 있는데 네모나게 해요. 이렇게 동그랗게 안 하고 네모나게 해서 왜냐하면 이제 콘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류를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기 이쪽 방향 이게 이제 Y 방향이면은 Y 방향으로 전류를 흘려줘요. 그러면 자기장을 가하면은 캐리어가 이렇게 휘니까 이쪽에 쌓이죠. 이쪽에 많이 쌓이면 이쪽엔 반대 이제 저기 차지가 한쪽으로 몰렸으니까 이쪽은 이제 그 반대 차지 극성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모이면은 이쪽에 플러스가 나타나서 둘 사이에 전이차가 생긴다. 이제 그거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네모난 어떤 이런 하나의 평평한 시료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2차원이라는 거죠. 2디멘전이에요. 2디멘전이니까 G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제 무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X 방향, 이 크로스 방향으로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 Y 방향 쪽으로는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그냥 저기 플레인 웨이브로 놓고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실험 조건의 이론을 맞춰가야죠. 그래야 편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요걸 이제 풀면 되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요거를 요 부분을 갖다가 다시 이제 우리가 푼 형태로 해주면 마이너스 h바 스퀘어 2m의 라운드 스퀘어 라운드 x 스퀘어 라운드 스퀘어
플러스 다음에 저거 플러스 2배 2bx에다가 py에 대신은 마이너스 ih바 라운드 y 이렇게 해줘야죠. 그죠? 더하기 e 스퀘어 b 스퀘어 x 스퀘어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사이가 어떻게 되냐면 e to the iky의 vx 이퀄 똑같죠. 2의 e to the iky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풀면 되는 거죠. 이걸 풀면 되는데 보면은 이제 여기 x가 있고 y가 있으니까 z는 일단 뭐 생각할 필요 없고 이거는 생각할 필요 없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저기 남는 거는 뭐만 남냐 하면은 그리고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여기 아까 여기 연산이 되죠. 이 부분은 여기 연산되고 이건 남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요것만 되고 y는 요것만 되고 남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m 2분의 1의 마이너스 h 바 스퀘어 이제 저기 d 스퀘어 그러니까 u에 대해서는 이제 저기 그것만 남으니까 이제 결국 이제 저기 다 이제 이거는 다 저기 뭐 미분 되더라도 그 자신은 남으니까 그렇게 해서 플러스 h 바 스퀘어 k 스퀘어 이거는 이제 이건 뭐냐면 요 y에 대해서 요거 연산한 거 그게 요게 되죠. 플러스 2배 2bx에 2배 2bx에 요게 뭐냐 하면은 h 바 k죠. 그죠? h 바 k. 그러니까 요거 한 것이 이제 요거를 여기다 한 것이 요거죠. 그죠? 그죠? 플러스 e 스퀘어 b 스퀘어 x 스퀘어 요것의 vx 이퀄 e vx 이렇게 되죠. 요건 다 상수해 버리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러면 요거는 요거는 2m 2분의 1의 마이너스 h 바 스퀘어 d 스퀘어 dx 스퀘어 플러스 e 스퀘어 b 스퀘어에 x 플러스 2b분의 h 바 k 요것의 스퀘어 이렇게 요것에 vx 이퀄 2vx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냐 하면은 하모닉 오실레이터면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하모닉 오실레이터 하면은 하모닉 오실레이터 about x equals 0의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마이너스 2m 2분의 1의 저기 아니 2m 2분의 1의 마이너스 h 바 스퀘어 마이너스 그냥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그냥 2m분의 p제곱 더하기 2분의 1
m 오메가 제곱의 x 제곱 이렇게 이게 이제 하밀토니안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쪽이고 p 대신에 이제 마이너스 IH 바 ddx를 넣으면 되니까 요 p 대신에 마이너스 IH 바 ddx를 넣은 거니까 1차원 이제 1D죠. 1D. 그래서 보면 요거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1 m 오메가 제곱 x 제곱인데 저기 이제 2분의 1이 있고 m 오메가 제곱에 x 제곱인데 요게 더 들어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 그 이제 요거 이제 이렇게 x 제곱이 되면 뭐냐면 x 이퀄 0를 중심으로 해서 오실레이터는 하모닉 오실레이터인데 이거는 자기장에 의해서 그 어떤 하모닉 오실레이션 하는 그 오실레이션의 중심이 이동한 거죠. 이렇게 이만큼 이동한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거는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이제 표현하긴 하는데 그 표형점이 이동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요거는 하모닉 오실레이터 with equilibrium 포인트가 shift 됐죠? shifted to 그러니까 저기 요만큼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한 거죠. shift 마이너스 2b h바 k로 이동한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기 요 값을 갖다가 이제 어떤 마이너스 x0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x에서 원래 x 이퀄 0였는데 요 값이 플러스니까 요것에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것만큼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제 저기 요 크기만큼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크기를 갖다 x0로 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큐브리움 포인트가 0에서 마이너스 x0로 이동한 그런 이제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나타낸다 하는 거고.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그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게 스프링 콘스탄트 K에 해당했잖아요. 이게 저기 M 오메가 제곱이 이 전체 M 오메가 제곱 전체가 스프링 콘스탄트 K에 해당한 거였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은 M 오메가 제곱이 M2 오메가 제곱이 M2 오메가 제곱이 이제 요거죠. 요걸 한 거죠. 그죠? 이게 이제 M2분의 E 스퀘어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니까는 이제 프리퀀시 오메가가 M분의 2B 이렇게 사이클로트론 프리퀀시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돼서 그 다음에 저기 요 K는 스프링 콘스탄트 K예요. 이게 아니고 헷갈리지 않게 아예 쓰지 말아야겠네요. 여기. 요 K는 스프링 콘스탄트 K이고 요 K는 이제 웨이브 벡터 K죠. 그래서 하여튼 여간에 그 스프링 콘스탄트가 이제 이건데 요게 이제 스프링 콘스탄트인데 제가 이제 부터 이제 이렇게 저기 여기에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우리가
여기 x0라 그랬죠. 그러면 그 x0가 h 바 k의 2b 이렇게 되니까 요 k 값, 약간 웨이브 벡터 이거 y 방향의 그 운동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 웨이브 벡터 k 값이 나오죠. k는 h 바분의 2b x0 이렇게. 그래서 아까 y 방향으로의 그 플레인 웨이브의 그 웨이브 벡터의 크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돼서 이제 에너지가 이 하모닉 오실레이터니까 n 플러스 2분의 1의 h 바 오메가인데, 이것이 이제 n 플러스 2분의 1의 h 바가 오메가가 이거니까, 그러니까 m분의 h 바 2b 이렇게 되죠. 그죠? 요게 이제 요걸 갖다 우리가 란다우 레벨이라 그래요. 그래서 물론 n은 이제 하모닉 오실레이터니까 n은 0부터 0, 1, 2 이렇게 되는 정수가 되고, 요걸 갖다 우리는 이제 란다우 레벨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하모닉 오실레이터 우리가 잘 아는 하모닉 오실레이터 뭐 헬밋 폴리노미알 뭐 이런 걸로 표현되는 그 하모닉 오실레이터 솔루션을 가지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갖다 이제 우리는 란다우 레벨이라 그러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psi가 xy가 e to the i ky의 뭐 vx라 그랬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vx라 이렇게 썼는데, 이거 갖다 이제 책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일단 요 k 값이 주어졌으니까 exponential i의 k가 이제 h 바분의 2b x0에다가 y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솔루션이 아까 이제 평형점에서 x0만큼 이동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u가 이제 요거는 하모닉 오실레이터 아이겐 스테이트, 뭐 헬밋 폴리노미알 뭐 그런 말하는 거죠. x 플러스 x0. 그러니까 x0만큼 실수된 걸 갖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ux면 x 이퀄 0에서의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웨이브 펑션인데, x 플러스 x0가 되면 이제 위치가 x0만큼 시프트한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웨이브 펑션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가 그 페이스 스페이스에서 어떤 볼륨을 정의해서 그 볼륨 내에 이제 어떤 그 상태의 양자수를 구하기 위해서 뭐 이제 피리어딕 바운더리 컨디션을 썼죠. 그러니까 볼륨의 사이즈만큼 이동했을 때 웨이브 펑션이 똑같아야 된다 하는 우리 그 앞 챕터에서 그런 그 피리어딕 바운더리 컨디션을 썼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굉장히 하나의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콘스트레인트를 주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콘스트레인트를 주지만은 그 웨이브 펑션이 다른 거는 변화시키지 않고 웨이브 펑션만 우리가 알기 쉽게 어떤 그 표현이 되게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취하는 거고, 거기에서 또 우리가 또 어떤 중요한 양자수 같은 것도 거기서 이제 얻을 수 있고,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이제 피리어딕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제 채택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아까 우리가 그 실험을 하는 샘플이 이제 네모나다 그랬죠. 그리고 네모난 샘플을 이제 상상하는 거죠. 그래서 샘플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요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쪽 방향을 이제 이 책에서 이쪽 방향을 x로 잡았어요. 이렇게 잡고 이쪽 방향을 y로 잡고 이쪽이가 튀어나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의 지방향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이제 지방향이 되는 거죠. 저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x 이렇게 할까? x, y하고 이게 튀어나오는 거. 튀어나오는 게 이제 지방향인데 지방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튀어나온 것이 지방향이고 자기장은 이제 여기에 이렇게 수직하게 들어가든지 아니면 수직하게 튀어나오든지 하여튼 이 Z 쪽에 평행하든지 아니면 반평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자기장을 걸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 디멘전도 요 이제 x방향의 디멘전을 L1이라고 하고 다음에 이제 y 디멘전 여기 y 방향의 이 디멘전을 L2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전류를 흘려주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그런 상황을 생각해서 거기에 맞는 웨이브 펑션을 이제 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퀀텀 홀 이펙트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 샘플 요걸 스트립이라 그래요.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네모난 것 같다. 우리가 이제 스트립형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걸 또 스트립 with x dimension L1이고 ny dimension L2인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periodic boundary condition을 이제 써서 periodic 바운더리 컨디션은 요 웨이브 펑션이 요만큼 움직였을 때 웨이브 펑션 여기만큼 이제 위치가 시프트했을 때 같아져야 된다.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 y 쪽이 이제 L2니까 아까 psi xy가 e to the i EB x0 y에 x0 y에 h바에 u에 x 플러스 x0 이렇게 됐죠. 그죠? 이렇게 됐는데 요것에 이제 y가 이제 L2만큼 이동해도 같다고 보는 거죠. 요것이 psi의 x 다음에 y 플러스 L2 이렇게 같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같다고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e to the h 바에 i의 EB xz y 플러스 L2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u의 x 플러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이거하고 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exponential i의 h 바에 EB x0 L2가 1이 돼야 된다. 저거와 같아지려면은
그렇게 되니까는 이제 요것이 2파이의 정수배가 되면 되는 거죠. 그죠? 완전 여기는 h바분의 2b x0 L2가 2파이의 어떤 정수배가 되면 되겠다. 그래서 정수를 갖다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가 하마니 오실레이터의 에너지를 n이라고 했으니까 또 n을 쓰면 이제 헷갈리니까 n 스타 이렇게. 그래서 이제 n 스타는 이제 저기 뭐 1부터 시작하면 되지. 디멘전이 있으니까 0이 된다는 거는 L이 0이니까 그거는 이제 저기 이동의 의미가 없는 거고 자기 자신이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여튼 여기서는 0도 포함했어요. 그냥 n 스타. 근데 0이 된다는 거는 저기 시프트를 안 했다는 얘기니까 의미는 없죠, 사실은. 근데 여기서는 0, 1, 2, 뭐 하든 안 하든 0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써주긴 했는데 여간에 이렇게 된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x0가 또 이제 표현이 되죠. 여기서부터 이것으로부터 x0의 값이 이제 저기 양자화가 된다. 그죠? x0의 값이 2bl2 2파이 h바의 n 스타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 x0라고 하는 건 x 쪽이잖아요. x 쪽인데 x 쪽의 디멘전이 L1이니까 그죠? x 쪽의 디멘전이 L1이니까 다시 말해서 since x0는 지가 커봐야 L1에 머물러야죠. 그죠? 이 x 쪽의 디멘전이 제일 클 때가 L1이니까 x0는 L1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x0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0보다는 커야 되고 10단계 L1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따라서 요것이 다시 말해서 2파이 h바 n 스타 2b L2가 L1과 0 그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저기 n의 범위 n이 이제 정수라는 건 됐는데 근데 이게 무한정 커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L에 의해서 제한되잖아요. 그러니까 n이 마음대로 정수배로 가는 건 알겠는데 끝이 있죠. 끝이 있어요. 왜냐하면 L 때문에 L이 이게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니까 그죠? L이 무한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x0도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유한하기 때문에 n도 이제 유한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n 스타의 범위가 0부터 여기 넘겨주면은 2b 2파 h바의 L1L2 이렇게 되죠. 다시 말해서 그 샘플의 면적이죠. 그죠? 샘플의 면적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얻어진 요 양자수가 얻어진 거는 물론 피리아딕 바운더리 컨디션에서 얻어진 거고 그 피리아딕 바운더리 컨디션에서 얻어진 요 n 스타는 이제 요런 저기 범위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n 스타의 맥시멈이 그래서 책에 나오는데 n 스타의 남바의 맥시멈이 바로 이 값인 거죠, 이 값. 그죠? 맥시멈이 2b 2파이 h바 2b 2파이 h바의 이제 L1, L2 이렇게 그래서 요것이 샘플 디멘전이 되거든요. 샘플 디멘전. 에리아란 뜻이에요, 에리아. 디멘전이라는 거는 그냥 샘플의 에리아.
그래서 지금 이제 요 값이 그러면 요게 에리아니까 요 값은 그러면 에리아분의 1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게 에리아, 요겐 n이라는 건 남바니까 1, 2, 3, 4, 5, 6, 7, 8 남바니까 요건 디멘전리스죠. 그러면 요건 뭐냐 하면 요 2b 요 값이 다시 말해서 h바 나누기 2b 한 거 이거 그것이 에리아의 디멘전을 가져야죠. 그죠? 이것이 이제 에리아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h바 나누기 2b 한 게 에리아가 될까 생각하게 되는데 생각해 보면 맞아요. 왜냐하면 h바라고 하는 거는 저기 뉴턴 미터 곱하기 세컨드잖아요. 그죠? h바라는 건 뉴턴 미터 퍼 세컨드고 그다음에 2b의 디멘전인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주면 되냐 하면은 우리가 로렌츠 포스에서 F는 마이너스 2의 V 곱하기 B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보면 여기 2가 있고 B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2B의 디멘전은 힘 나누기 속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면 힘 나누기 속도 미터 퍼 세크가 되죠. 요 2B의 디멘전은.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거는 미터 제곱이 돼요. 디멘전이. 그죠?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에리아인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에리아의 디멘전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 에리아의 디멘전을 가지는 그 요양을 단위로 해서 그곳에 정수배가 되는 것이 바로 에라 델투가 된다는 거죠. 이게 피레직 바운드리 컨디션을 적용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